안녕하세요. DMK 연구원 및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10월 1일 DMK 오픈 세미나 Deep Semi-Supervised Learning 베이직 앤 알고리즘을 주제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인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배진수라고 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DMK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딥러닝 기반의 AI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질문들이 생긴다면 이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준지도 학습에 대한 정의, 필요성부터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 5가지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 요소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준지도 학습의 연구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세미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준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못할 때 딥러닝 학습이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했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할 때에는 기존 머신러닝 및 통계 모형들보다 우수하나 적을 때에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즉 데이터가 좀 얼마 없을지더라도 딥러닝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고자 오른쪽과 같은 여러 방법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오늘 설명드릴 준지도 학습이 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준지도 학습에 대한 정의도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 기반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레이블드 데이터 기반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 두 가지 러닝 방법론을 동시에 합쳤다는 의미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며 상대적으로 레이블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즉 수집하기 상당히 어려운 데이터들이 있을 때 비교적 수집하기 쉬운 다량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기존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준지도 학습이 지도 학습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한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 개념입니다. 이는 좋은 모델, 즉 학습이 잘 된 모델은 왼쪽과 같은 여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이 데이터 아니면은 모델에 드랍아웃과 같은 펄터베이션이 더해졌을지더라도 오른쪽과 같이 일관된 예측 성능을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일관되지 않은 예측 결과를 보인다 라는 뜻을 기반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좀 더 풀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가 풍부할 때는 이렇게 맨 왼쪽과 같이 모델의 성능도 좋고 일관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얼마 없어 학습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다소 좋지 못한 성능과 일관되지 않는 모델을 학습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레이블은 없지만 다량으로 수집된 언레이블드 데이터와 준지도 학습을 활용하게 되면은 맨 오른쪽처럼 정답에 가까운 일관된 성능을 가진 모델 확보가 가능하다. 즉,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모델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준지도 학습의 프레임워크는 지도 학습과 이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을 동시에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의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의 경우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로 모델의 예측 확률 값이 고양이일 확률이 1이다 라는 레이블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 얼레이브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모델의 퍼터베이션에 일관된 결과를 보이도록 한 쪽의 예측 결과로부터 다른 쪽의 예측 결과 값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5가지 알고리즘들은 모두 이 프레임워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론들이고요. 빨간색으로 체크해둔 6가지 부분에서 작은 차이들이 있으니 유념하면서 세미나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론은 2013년도 ICML에 게재된 수도 레이블 알고리즘입니다. 얼레이브드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 값 중 가장 큰 값, 예시에서는 고양이일 확률이 0.73이 가장 큰 값인데, 가장 큰 값을 가졌던 이 고양이 클래스를 가상의 레이블로 정의한 뒤 해당 레이블을 다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로 학습하는 기본적이고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제한 알고리즘을 학습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얼레이브드 데이터에 대해서 드랍아웃과 같은 모델 랜덤성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왼쪽과 같은 예측 결과값이나 오른쪽과 같은 예측 결과값이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 모델의 일관성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효과는 이 0.73과 같은 예측 확률값이 결론적으로는 확률가 1.00이라는 값을 학습하게 되니 불합리성이 제거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측 확률값에 대한 엔트로피를 손실함수에 덧붙여서 이렇게 예측 확률값이 애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 확실한 값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때 알고리즘 학습 초기에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 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도 레이블로 학습하는 손실함수 부분에는 0이란 가중치를 주었다가 이렇게 0이라는 가중치를 주었다가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가중치 값이 커지도록 설계된 램프업 방식의 함수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는 엠리스트 숫자 데이터로 진행했고, 레이블드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 600개, 1000개, 3000개, 일대의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성능과 본인들이 제안한 수도 레이블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본인들의 제안한 방법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16년도 닙스에서 게재된 방법론입니다. 수도 레이블을 방법론에선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어그멘테이션 기법들과 모델 내 일부 노드들만 랜덤하게 활성화시키는 펄터베이션, 랜덤 맥스플린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모델에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이 n번 반복 입력을 함으로써 오른쪽과 같이 n개의 여러가지 예측 결과값들을 확보한 뒤 이 값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도록 아래 MSE 손실함수를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과 같은 Mutual Exclusivity 손실함수를 함께 더해서 학습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MSE 손실함수로만 강하게 학습이 진행되게 되면은 지금 가리키는 그림과 같이 일관된 예측 성능은 보이고 있으나 예측 결과값과는 무관한 상태로 이렇게 무관한 특정 상수값으로 학습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측 확률값이 애매하게 학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답과 관련 있는 일관성 있는 값, 고양이일 확률이 1에 가까운 값으로 학습을 유도하는 Mutual Exclusivity 로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는 MNIST, SVHN, NORB,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진행했습니다. 얼레이브드 데이터 내에서 이 Mutual Exclusivity Loss에 대한 가중치는 0.1, MSE 손실함수에 대한 가중치는 1로 설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레이브드 데이터 기반의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모두 합쳐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을 동시에 학습한 알고리즘입니다. 학습 결과 모든 데이터셋 부분에서 저자들이 제안한 두 가지 손실함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도학습보다도 더욱더 낮은 테스팅 에러를 보임으로써 이 제안 알고리즘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레이브드 데이터만으로 학습된 테스팅 에러가 되겠고요.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게 이 제안하는 두 가지 손실함수를 모두 사용했을 때 기록한 이 테스팅 에러 성능 부분입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은 이 17년도 ICL에서 게재된 템포럴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제안 알고리즘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중에 매 에폭별 랜덤하게 골라서 사용하는 스토캐스틱 어그멘테이션과 모델의 예측 결과값 Z를 이제 무빙 에버리지 해서 템포럴 앙상블이라는 예측 결과의 방식을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현재 시점 t에서 이 앙상블된 이 예측 결과값과 단일 모델 결과값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램프업 방식의 MSE 손실함수를 학습하는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제안했어요. 학습을 통해서 결국엔 단일 모델만으로도 앙상블과 같은 좋은 예측 결과값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는 C파텐과 SVHN 데이터로 진행했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타 준지학습 알고리즘보다 더욱더 좋은 성능,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지도학습보다 약 20%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성능을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레이블드 데이터의 수가 거의 10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제한 방법론을 통해 레이블드 데이터를 다 사용했을 때, 여기서 all이라는 뜻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다 썼을 때의 성능인데, 이렇게 제한 방법론을 통해서 레이블드 데이터를 다 썼을 때만큼의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번째 알고리즘은 17년도 립스에 게재된 민티처 알고리즘입니다. 템포럴 앙상블과 매우 유사한 알고리즘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매 에폭별 예측 값이 아닌 매 이터레이션별 모델 파라미터를 무빙해버리지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한 시점 이전의 모델 파라미터 세타 t-1가 현재 시점의 모델 파라미터 세타 t를 무빙 에버리지한 새로운 모델 파라미터 세타 프라임, 이 세타 프라임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의 예측 결과를 현재 시점의 모델이 학습하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자들이 언급한 장점은 아무래도 매 이터레이션별 모델 결과들을 모델 정보들을 종합하는 것이다 보니 매 에폭별 예측 정보를 종합한 템포럴 앙상블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앙상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모델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앙상블 예측 결과값을 학습하게 되니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성능면으로도 민티처 알고리즘이 더욱더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 수만으로도 이 템포럴 앙상블의 성능보다 더욱더 좋기 때문에 간단한 아이디어 변경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알고리즘은 2018년도 IEEE 파미에서 게재된 Virtual Adversarial Training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왼쪽에서 그려둔 이 Adversarial Training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론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Adversarial Training이라는 말을 앞에 딱 Virtual이라는 말을 하나만 붙였기 때문에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론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Adversarial Training의 경우 이 Adversarial Noise를 만드는데, 즉 모델의 예측 결과가 좀 틀려지도록 만들어진 이 노이즈를 만드는데 레이블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Virtual Adversarial Training에서의 이 해당 제한 노이즈는 레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만들어진 가상의 적대적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virtual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고요. 해당 노이즈에 대한 산출 방식은 지금 가리키는 수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간단한 해석을 설명드리자면 모델 입장에서 이제 현재 시점의 예측 결과, 이 virtual label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현재 시점의 이 예측 결과로부터 어떻게 해야만 예측 확률 분포가 크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노이즈 R을 찾음으로써 정의된 이 노이즈가 가상의 적대적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제안한 이 가상의 적대적 노이즈를 더한 이 Virtual Adversarial 데이터의 어떤 예측 결과값, 그렇지 않았던 모델 사이의 예측 결과값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Consistency Training, 여기서는 K의 다이버전스 손실함수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학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델은 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적대적인 노이즈에도 로버스트해지고 컨시스턴티해진다라는 효과를 주장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방법론의 성능을 좀 리뷰를 드려보자면은 먼저 왼쪽 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표는 그 레이블드 데이터만을 활용했을 때 예측 성능인데, 베이스라인이 이제 그 가상의 적대적인 노이즈를 활용하지 않고 학습한 경우의 성능이고요. 이 VAT라고 표기된 부분이 이제 가상의 적대적인 노이즈를 더함으로써 학습한 경우의 예측 성능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베이스라인보다 더욱더 낮은 테스팅 에러를 보이고 있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Adversarial Training보다도 더욱더 낮은 테스팅 에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PT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적대적인 노이즈가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진 노이즈를 더하면서 학습한 예측 성능의 결과인데, 보시면 당연하듯 저자들이 제안한 노이즈보다 더욱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자들이 제안한 노이즈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왼쪽 표였고요. 오른쪽 표는 SVHN 데이터와 10% 데이터 셋에서 소타 성능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예측 결과 모음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타 준지학습 방법론들의 성능이 되겠고, 이 빨간색 표가 저자들이 제안한 VAT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이 SVHN의 테스팅 에러, 10%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테스팅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수도 레이블 방법론에서 제안했었던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같이 썼을 때 소타 성능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연구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연구 방향은 오른쪽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잘 작동되는 준지학습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전에 과거에 연구되어 있던 알고리즘들은 왼쪽과 같은 상황에
이상적인 얼레이브드 데이터와 레이브드 데이터를 통해서 개발된 알고리즘들입니다. 보시면은 레이브드 데이터에 만약에 강아지, 고양이, 말, 호랑이 네 종류의 클래스 데이터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면은 얼레이브드 데이터 역시 강아지, 고양이, 말, 호랑이 이렇게 레이브드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들만 모아져 있는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만 포커스를 두고 기존에는 준지도 학습이 이제 연구가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실 게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가 좀 상대적으로 수집하기도 쉽고 사람의 이 레이블링 작업을 거치지 않고 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박스와 같이 조금 잘못 수집된 데이터들이 간혹 섞여 있을 확률이 좀 높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와 같은 미스매치 데이터들이 좀 섞여 있더라도 준지학습이 잘 작동될 수 있는 연구들이 최신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최신 연구가 왜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냐면은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 내에 레이브드 데이터에서는 보지 못했던 클래스 데이터들, 즉 미스매치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이 테스팅 에러가 점점점 올라가는 사실을 해당 논문에서 보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이 해당 그림의 Y축은 테스팅 에러고 X축은 왼쪽에서 표기한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 내에 미스매치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은가에 대한 값들입니다. 보시면은 미스매치 데이터가 0%나 25%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좋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미스매치 데이터들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지도학습보다 더욱더 좋지 않은 나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준지도학습이 이제 지도학습보다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내고자 등장한 방법론인데 이렇게 미스매치 데이터들이 조금 껴있다 보면은 오히려 지도학습보다 더욱더 안 좋게 되니까 이제 이 준지도학습을 다시 좀 철두철미하게 다시 연구할 필요성이 느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안전한 준지도학습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논문을 선택해왔는데요. 2020년도 이 트리플 AI에 게재된 Semi Supervised Learning Under Class Distribution Mismatch라는 논문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이 OOD 필터, 오픈셋 리코그니션에서 그 오픈셋 데이터를 조금 필터링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존의 준지도학습에 같이 결합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 세타가 이제 아까 그 템포럴 앙상블링과 되게 비슷한 알고리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매 에폭별 세타를 가진 매 에폭별 파라미터들의 어떤 예측 결과들을 종합을 하고 이 종합된 예측 결과 값으로 그 미스매치 데이터를 한번 필터링한 뒤에 다시 이제 준지학습을 실시하겠다라는 방법론이에요. 두 번째 방법론은 2020년도 PLMR에서 개발된 Safe Semi-Supervised Learning for Unseen Class Unlabeled Data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weight 펑션 부분입니다. 이 weight 펑션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저희가 unlabeled 데이터로 활용하는 이 consistency training, 이 unsupervised loss 부분에 weight를 데이터가 모델을 통해서 이 웨이트를 뽑아주는 이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활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가 조금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왔더라면은 이 웨이트 펑션이 낮은 값에 가중치를 줘서 이 준지학습에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안전함을 이렇게 더해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두 가지 방법론은 약간 안전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미스매치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더라도 기존 준지학습 방법론보다 더욱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모두 뭐 시파텐, 엠리스트, 시파텐 다 미스매치 데이터들이 아주 많아도
어큐러시가 이 지도학습보다 더욱더 좋고 다른 이전에 그냥 아이디어란 상황에서 개발되어 온 준지학습보다 더욱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린 두 가지 최신 연구입니다. 결론을 짓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등장한 이유는 이렇게 데이터가 적을 때에도 딥러닝을 잘 학습시켜보자 라는 이유에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개발되었고, 이 방법론이 인기 있는 이유는 보통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이제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 기법입니다. 컨스턴트 레귤러리제이션은 모델이나 데이터의 어떤 랜덤성이 좀 더해지더라도 그 랜덤성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된 예측 성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맥락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5가지 방법론들 모두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요. 예를 들어 뭐 수도 레이블 같은 방식에는 예측 결과 값에 가장 큰 클래스를 수도 레이블로 해서 그 수도 레이블을 다시 학습하는 뭐 테크닉을 취해줬고요. 템포럴 앙상블 같은 방법은 이제 매 에폭별 예측 결과 값을 종합한 이 좋은 이 앙상블 값을 다시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을 취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렸던 Regularization with Stochastic Transformation and Perturbation 방법론은 데이터에 좀 다양한 종류의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했고, 모델에도 좀 랜더마이즈드 맥스 풀링이라는 기법으로 모델 퍼터베이션을 추가를 했었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Virtual Adversarial Training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한쪽 데이터 부분에 가상의 적대적인 노이즈를 더함으로써 모델이 그 적대적인 노이즈에도 강건해지고, 그 적대적인 노이즈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일관된 성능이 보이는 효과를 제시한 방법론입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린 이 민티처 방법론은 이 모델 웨이트 자체를 무빙 에버리지 함으로써 어떤 과거 시점의 어떤 모델의 어떤 정보들도 함께 고려된 이 좋은 성능을 가진 이 모델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학습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보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퓨처웍스 부분에서는 이 얼레이블드 데이터 내에 이렇게 빨간색 박스와 같은 미스매치 데이터들이 포함되었을 확률이 높은 게 이제 현실적인 데이터이고, 이런 현실적인 데이터에서 잘 작동되는 안전한 준지율 학습이 요즘 최신에 연구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마칠게요.